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상화 에뮬레이터로 QEMU를 설치했고, QEMU의 우분투를 게스트 가상 머신으로 설치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QEMU의 윈도우를 게스트 가상 머신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co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윈도우 11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리눅스 혹은 맥OS는 유니코드 기반인데 반해 윈도우는 멀티바이트 캐릭터셋으로 인코딩하기 때문에 언어별로 다른 배포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 배포판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가상머신 관리자를 실행하겠습니다. QEMU의 윈도우 가상 머신을 게스트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풀에서 설치 iOS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본 설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콘솔 화면을 VM에 맞게 재조정하겠습니다. 저는 1600x900 DIP 해상도 환경인데 설치 게스트 VM의 기본 DIP 해상도는 1280x800 픽셀이라서 살짝 아래 부분이 벗어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를 변경하게 설정하면 콘솔 화면창에 맞춰 게스트 VM의 화면을 자동으로 확대 축소할 수 있으나 설치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아래가 살짝 잘린 상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글 윈도우를 설치하겠습니다. 윈도우는 상용 제품이라서 제품 키가 필요한데 제품 키 없이 일부 제한된 기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11 프로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용 조건에 동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설치 유형이 업그레이드인데 기존에 설치된 윈도우가 없으므로 이대로 진행하면 에러가 납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치된 윈도우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용자 지정이 선택되는 그런 친절함은 없습니다. 설치할 드라이브가 없으므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분투의 경우 파티션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체 파티션을 만들어 진행하고 원할 경우 파티션을 나누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데 윈도우는 그런 친절함도 없습니다. 이제 설치 마법사를 통해 설치를 진행하면 되므로 나머지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분투의 경우 대략 15분이면 설치가 완료되는데 윈도우는 거의 1시간을 설치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설치하다가 기가 빨리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상용 제품이다 보니 보다 많은 기능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너무 과할 정도로 설정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사용자를 위한 설정인지 벤더를 위한 설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를 변경하게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화면 크기를 조정하면 디스플레이 크기가 자동으로 축소되어 잘렸던 아래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설치된 윈도우의 해상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280/800 해상도 상태에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게스트 VM의 해상도를 활성화해주는 툴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본 웹브라우저인 엣지를 실행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은 데이터 및 개인 기본 설정을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엣지는 이를 사용할지 여부를 반드시 설정해야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기타 설정들도 기본값대로 진행하고 원할 경우 설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일이 물어봐서 원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설정에 대해 일일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인을 안 한다고 했다면 또다시 물어봅니다. 앞선 설정들을 왜 일일이 물어보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로그인할지 여부를 지금처럼 마지막에 한 번만 물어보면 보다 간결하게 엣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만에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니 기가 빨리는 느낌입니다. 엣지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거의 1에서 2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원하는 주소에 접속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파이스 스페이스 사이트에서 윈도우 스파이스 게스트 툴즈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받은 윈도우 스파이스 게스트 툴즈를 설치하겠습니다. 원드라이브 폴더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진행하면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므로 그냥 닫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게 바뀌었습니다. 비디오 모델이 QXL이라서 고해상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600/900 해상도로 바꾸겠습니다. 윈도우 게스트 VM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시에 업데이트 진행으로 인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분투는 업데이트를 OS 실행 중에 진행하고 재부팅이 필요한 업데이트만 적용을 유보했다가 재시작 시에는 단순히 유보되었던 적용만 반영하는 구조인데 윈도우는 종료 시마다 실제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급히 재부팅 후 진행해야 할 경우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호스트와 게스트 OS 간의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려면 공유 폴더가 필요합니다. QEMU에서는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ButIOFS라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ButIOFSD를 APT로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우분투를 게스트 VM으로 설치하면서 이미 설치된 상태입니다. 공유할 폴더는 홈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 슬러시 쉐어드 디렉토리로 하겠습니다. 게스트 VM에서 ButIOFS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려면 몇 가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설정에 앞서 CD롬에 설정된 설치 파일을 제거하겠습니다. 폴더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유 메모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유 메모리를 활성화하면 호스트와 게스트의 클립보드를 서로 공유할 수 있지만 윈도우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 시스템을 추가하겠습니다. 공유될 폴더의 경로와 대상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윈도우 게스트 VM을 실행하겠습니다. ButIOFS는 게스트 VM에서 호스트의 디렉토리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파일 시스템입니다. ButIOFS는 리눅스에서 시작된 개발이라서 리눅스에서는 자체 지원되지만 윈도우에서는 추가 모듈을 설치해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WinFSP를 설치해야 합니다.
WinFSP는 윈도우 OS에서 사용자 정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런타임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유닉스 계열 컴퓨터에서와 유사한 파일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게 해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버트.io 윈게스트 툴즈를 설치하면 윈도우 게스트 VM에서도 버트.io FS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부팅해야 반영됩니다. 윈도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버트 IOFS 서비스를 시작하면 Z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가 마운트됩니다. 작업 관리자의 서비스에서 버트 IOFS 서비스를 찾아 시작하면 되는데 매번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서비스를 열겠습니다. 서비스에서 버트 IOFS 서비스를 찾아서 속성 창을 열겠습니다. 시작 유형을 자동으로 설정하면 윈도우 시작 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설정 변경 후 윈도우를 아직 다시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탐색기를 열겠습니다. Z 드라이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Z 드라이브의 공유 폴더가 잘 마운트되어 있습니다. QEMU는 상당 부분을 버트 IO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는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므로 윈도우를 게스트 VM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버추얼박스의 윈도우를 게스트 VM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VM 실행창의 크기를 변경할 때 버추얼박스에서는 게스트 VM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상도가 창 크기에 맞춰 바뀝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